자, 문제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살펴보면 위에 y는 ax 플러스 b, 지금 미정계수가 지금 두 개 등장했어요. 그쵸? 미정계수가 a, b가 등장했는데, 그쵸? 요거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이 사각형의 넓이를 S1부터 SN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A1, A2, A3 내에 X 좌표는 그냥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요걸 좀 떼와서 좀 크게 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자, 사각형을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가 있고요. 그쵸? 자, 1, 2, 3. 요거에 대해서 여기 요 부분을 지금 S1, 얘를 S2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가만 보면 사각형을 볼게요. 지금 S1 사각형이랑 S1의 넓이를 갖는 요 노란색 사각형이랑 지금 S2의 넓이를 갖는 요 사각형은 넓이가 어떨까요? 넓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죠. 자, 왜 등차 수열을 이루냐면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요만큼이 빠져 있고 그거랑 합동인 요만큼이 더 더해졌으니까 S2와 S1의 차이는 얼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없는 부분 있는 부분 더하면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요만큼이 또 없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요 전체만큼이 차이 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 여기 하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이 S2가 S1보다 많은 거죠. 자, 그럼 요 평행사변의 넓이가 얼만큼이죠? 밑변의 길이는 높이라고 생각할게요. 높이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높이가 1이고요. 그쵸? 요 밑변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 밑변의 차이가 A만큼이 차이가 나죠. 왜냐면 X값이 1 증가하면 지금 Y값이 A만큼 차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공차가 A인 등비 수열을 이루죠. 누가? SN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진 정보 갖고 이제 찾으면 됩니다. A 값과 B 값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지금 S10과 S6의 차이를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S10은 S6에다가 얘가 지금 SN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공차 얼만큼? 4A를 만큼 더 더한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S6, 즉 4A가 되는데 이 차이가 얼마냐고 했으면 2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이 얼마죠? A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 B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B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B의 값은. 자, B의 값은 여기서부터 얻어오겠습니다. S2의 값이 3이라는 거여서요. 자, S2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S2의 넓이는? 자, S2만 잘라갖고 오겠습니다. S2만 잘라갖고 오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죠. 아니, 사다리꼴이죠. 그렇죠? 여기 X좌표가 2였고 3이었어요. 즉 길이가 1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의 길이가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 다시 쓰면 아까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b 플러스 1이죠. b 플러스 1. 자, 여기는요 3a 플러스 b예요. 근데 a 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b 플러스 2분의 3이죠. 자, 넓이가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직접 구해보죠.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 넓이는 각각 밑변 아랫변 더해가지고, 그쵸?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하면 평행사변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죠. 따라서 S2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높이가 1이죠. 1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2B 플러스 2분의 5 정리하면 B 플러스 4분의 5가 S2가 되는 거죠. S2 넓이가 얼마였습니까? 3이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얼마예요? 4분의 5를 이항하면 4분의 7이 되겠네요.
자, A값 구했습니다. A값 2분의 1, B값 4분의 7. 따라서 곱하면 A, B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7이니까 8분의 7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얼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봅시다. 첫째 항이 모두 1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첫째 항이 모두 1. 즉 다시 쓰면 A 원도 1, B 원도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이랬을 때 등차 수열이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한대요. 가를 보면 공차가 모두 0이 아닌 정수라고 했고요. 나는 지금 A5와 B8의 절대값이 같고 A7과 B11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LM의 부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L과 M이 모두 0이 아닌 정수인데, 자, 둘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둘 다 양수요. 그러면 L과 M이 모두 1보다는 큰 거네요.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A5도 그냥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벗기고 B8도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벗기면 되겠죠. 즉 A7도 B11도 이렇게 같겠네요. 자, 이때 얘는 A1 플러스 4L이고 얘는 B1 플러스 7M 그리고 A1 플러스 6L 이꼴 B1 플러스 얼마? 10M인데 A1도 B1도 1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양변에서 이렇게 삭제 가능하겠죠. 그쵸? 따라서 L을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는 L은 4분의 7M이 될 테고요. 얘는 L은 지금 6분의 10M이 돼서 약분하면 3분의 5M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없죠. 지금 L이 4분의 7M이라고 했는데 L이 3분의 5M이라고 해서 그러면 L과 M은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탈락. 얘는 모순이 발생했죠. 그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L과 M의 부호가 다를 경우예요. 뭐 L이 양수인지 M이 양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L과 M의 곱이 음수일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요거의 절대값 벗기는 걸 잘 벗겨야 되는데 A5의 절대값과 B8의 절대값은 어떻게 절대값을 벗길 수 있을까요? 한쪽은 양수가 되고 한쪽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의 부호가 반대일 거란 얘기죠. 따라서 A5 이꼴 마이너스 B8이 될 테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A7 이꼴 B11에 대해서도 A7은 마이너스 B11이 되겠죠. 자,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A1 플러스 4L 이꼴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7M이 될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A1 플러스 6L 이꼴 마이너스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10M이 되겠네요. A1과 B1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이라고 쓰면 얘를 1로 고칠게요. 얘를 1 이렇게 고치면 4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M이 될 테고 따라서 L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M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또 지금 옆에 있는 것도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1이니까 6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M이 돼서 양변을 6으로 나누면 L 이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0M이니까 3분의 5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연립1차 방정식을 통해서 지금 M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위에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M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M이랑 같으니까 자, M은 모두 좌변에 숫자는 다 모두 우변에 모으면 마이너스 4분의 7M 플러스 3분의 5M 이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아, 계산이 어려우니까 양변에다가 최소 공배수를 곱해볼까요? 얼마? 12를 곱해보죠.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1M 플러스 20M이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돼서 마이너스 M 이꼴 2.
즉 m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m이 마이너스 2라는 걸 갖고 l을 찾으면 l은 얼마가 되죠? 여기 식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거 마이너스 2 넣으면 4l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4가 되니까 12. l이 얼마 되는 거예요? l이 3이 되네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네 둘이 둘 다 음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음수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작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절대값을 벗겼을 때 부호가 같으니까 사실상 여기 1번이랑 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안 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5와 B11을 쓰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A5는 A1 플러스 4L이니까 1 플러스 12 이꼴 13이 될 테고요. B11은 B1 플러스 10M이니까요. 1 마이너스 20이 돼서 마이너스 19가 되겠네요. 따라서 A5 절대값 B11 하면 13 플러스 19가 돼서 얼마? 32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을 풀려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AN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D면,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SN을 A1부터 AN이라고 정의를 하면 SN은 어떻게 초항이랑 가장 마지막 항을 둘이 더한 거를 n번 곱하고 둘로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근데 AN을 A1에 대한 식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번째 SN은 n 곱하기 A1 플러스 A1 n-1 D를 2로 나눈 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요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S3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S3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걸 쓰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지금 이 AN에다가 3을 넣고 7을 넣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그쵸? 3배에 2A1 플러스 2D를 2로 나눈 값. 즉 약분하면 3A1 플러스 3D가 되겠죠. S7은요. S7은 7 곱하기 2A1 플러스 6D를 2로 나눈 값이니까 약분하면 7A1 플러스 37에 21D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둘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같다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3A1 플러스 3D 이꼴 7A1 플러스 21D라고 했습니다. A1을 좌변으로 D를 포함하고 있는 항을 우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4A1이 지금 얼마입니까? 3을 위한 18D가 될 테고요. A1이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9 해서 36 이꼴 18D가 되겠네요. 즉 D의 값이 얼마예요? D의 값이 2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S11은 11 곱하기 2A1 플러스 10D를 2로 나눈 거. 즉 11 곱하기 A1 플러스 5D니까 A1과 D에다가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넣으면 11 곱하기 얼마요? A1 마이너스 9 5D 플러스 10 즉 얼마가 되는 겁니까? 11이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6번에 보면 공차가 2입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런데 등차 수열의 합 중에서도 10까지가 가장 작고 10 이외의 것은 10보다 항상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10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예요? S10까지가 가장 작다는 건 결국 뭐 A1, A2 계속 더해서 S10이 더 작아지려면 A10은 그죠? A10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커져야 되니까 다시 A1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럼 A9는요. A9는 기본적으로 A10보다는 작아요. A9는 왜? 공차가 2고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A9와 뭐 A12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A10과 A1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 A9 이외의 것, 또 나머지 A10보다 더 큰 것들은 다 0과는 무관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더해서 뭔가 지금 S10과 비교했을 때 같아지는 놈이 뭔가 하나 있으려면 결국 언제겠어요? 언제? 이런 경우는 A10이 0이면 서로 같을 때가 있을 때고요. A10이 0이면 S9와 S10이 같겠죠? 그죠? 이면 S10이랑 S9가 같겠죠. 그쵸? 자, 이게 첫 번째고 또 A11이 0이면 어떻게 됐어요? S10과 S11이 서로 같겠죠. 그쵸? 요런 경우 두 가지만 있겠네요.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A10은 A1 플러스 9D잖아요. 얘가 0 되는 경우요. 근데 D가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1이 얼마인 거? 마이너스 18인 거고 얘는 A1 플러스 10D니까요. A1이 이 0 되려면 D가 2니까 마이너스 20이겠네요. 이러한 모든 A1을 합하래요. 요 경우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18 플러스 마이너스 20 해서 마이너스 38.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이에요. 자, A2가 9A4랑 같답니다. 자, 근데 뭐 공비를 R이라고 하면 그럼 얘는 A1 곱하기 R이 9 곱하기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을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양변을 A1, R 한 개 약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9분의 1이 R 제곱에서 결국 R은 3분의 1이거나 또는 R은 마이너스 3분의 1임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A5 곱하기 A7을 A6으로 나눴을 때 값이 4래요. A5는 A1 곱하기 R의 4제곱이고요. 그쵸? A7은 어차피 A6이랑 약분할 거니까, 그죠? A6 곱하기 그냥 R 이렇게만 쓸게요. A6 이꼴 4. 약분할 거 합시다. A6 약분되면 결과적으로 A1 곱하기 R의 5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A1이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기에서 주어졌잖아요. 첫째 항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R5도 당연히 음수예요. 5제곱 홀수승에서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R도 음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R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탈락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1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A1은 어떻게? A1은 4 곱하기 R의 5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5제곱 되겠네요. 그렇죠? 정리하지 맙시다. 왜냐면 다시 우리는 뭘 구할 거니까 A9을 구할 거니까 얘는 A1 곱하기 R의 8승이죠. 그렇죠? A1이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5제곱이고요. A의 A8승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8승이니까요. 최종적으로 부호는 음수가 되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3 5개 날리면 3 남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3의 세제곱분의 4가 돼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27분의 4임을 알 수 있겠네요. 답 몇 번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